안녕하세요. 배사장TV 배사장입니다. 오늘은 딥클렌저를 왜 써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요 딥클렌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게 이브닝 케어 4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딥클렌저잖아요. 이 딥클렌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왜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폼 클렌저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얼굴에서는 이런 화장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 얼굴에서 올라오는 피지라든가 그 유분 같은 게 매일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쌓이는 피지는 오일 클렌저로 데일리 케어가 실제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딥클렌저로 부드럽게 오랫동안 마사지를 해주면서 오일 클렌징을 해주는 게 사실 피부에는 훨씬 깨끗하게 케어도 되고 유지 관리에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몇몇 분들이 좀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에 화해 어플이라고 화장품 성분 분석하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딥클렌저에 대해서 들어가서 저도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위험 성분이라는 게 몇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리뷰를 남기셨는데 그걸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제품은 좋은데 그 성분이 너무 좀 아쉽다라는 그런 댓글도 저는 봤었는데 좀 저도 처음엔 보고 이게 성분이 좋다 했는데 터미에서 왜 안 좋은 성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EWG 등급에 EWG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 같은 그런 환경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환경단체에서 만들어낸 화장품 그 유해 등급 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놨는데 이 애터미 이브닝 케어 안에 딥클렌저 안에 그 안 좋다고 하는 뭐 주황물이 몇 개가 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EWG 그 등급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면밀히 한번 살펴봤어요. 진짜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니까 완벽하진 않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성분이란 거는 이제 화장품에서는 유해도랑 유해도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화장품 연구원분이 저도 여러 개 많이 찾아봤거든요. 유해도가 뭐냐 말 그대로 이 제품에 있는 유해 성분이 나에게 발생했을 시에 일어나는 트러블의 유해성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유해도고요. 위해도라는 것은 이제 이게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고는 하나 이게 나에게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는 위해도라는 걸로 평가를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위해도는 싹 빼버리고 이 EWG 등급 같은 경우에는 유해도만 가지고 이 등급을 평가를 한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위해도란 걸 우리가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 화장품 연구원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상어가 위험하지 않냐고 사람이 물리면 그 엄청 유해하죠.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 등급이 1에서 10이라면 10이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위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 발생 시 어떤 위험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유해도로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EWG에서는 이제 오로지 위해도는 빼버리고 유해도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 제품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 FDA나 시약처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제품은 이만큼만 써라, 몇 퍼센트만 써라라는 기준이 다 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보면 이제 일부 특정 성분들은 이제 이게 민감하신 분들은 그 조금만 들어있더라도 문제 있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겠죠. 가끔씩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성분들이 내가 확인했을 때 이 성분은 나에게 안 맞다라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피해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무조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노란불이 떠 있다 해서 나쁜 제품이다라고는 보기 힘들다라는 게 제가 판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EWG 등급에 되게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등급은 1등급 파란불이 떠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 등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유해성 등급과 데이터 등급이 있어요. 데이터 등급에 데이터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유해한지 안 유해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린 등급을 줘놓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성분들 중에서. 그럼 이 제품이 실제로는 어떠한 유해성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일단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린 등급인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노란 등급이지만 유해성은 있지만 이게 유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성분이 과연 우리에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넣을게요. 써보고 유해하면 우리가 뺄게요 라는 성분이 안전할까요? 그건 소비자가 진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고, 물론 이게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썼을 때 문제가 있는 성분이 있다 한다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편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무조건 여기서 노란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서 초록불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좀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화해 어플이라는 것도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화해 쇼핑이 있어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공포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되게 그런 게 많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이런 이제 천연 화장품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마케팅 방식으로는 기존 화장품들은 무슨 석유에서 추출물 해서 석유에서 분리해낸 성분을 쓰기 때문에 쓰레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공포 마케팅이 옛날부터 많았더라고요. 그런 마케팅에 당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맞는 제품이 뭔지 알아서 쓸 수 있는 스마트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단적인 예는 SLS라고 라우릭 황산 나트륨이라는 계면 활성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EWG 등급에서는 그린 등급이에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그게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보고도 나와 있고 엄청 유해한 성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EWG에서는 그린 등급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만든 성분이 뭔지 내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런 걸 좀 한번 아시고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터미 디클렌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하자면, 애터미 디클렌저 진짜 좋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썼을 때 한 10분, 15분 정도 롤링을 해줘요. 오일 클렌저다 보니까 롤링 해주다 보면은 모래 알갱이처럼 막 나오거든요. 그게 그 15분짜리 그 4종 영상에서는 제가 미처 넣지 못했는데 집에서 사용하면서 또 나왔길래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지금 나갈 거예요. 그렇게 피지가 나오거든요. 정말 좋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깨끗해진 피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피부 속에 피지가 녹아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코에 블랙헤드도 많았고 이 턱 아래라 해야 되나? 이쪽에 입술 아래? 아랫 입술 아래쪽에 여기 보게 되면 화이트헤드도 되게 많았는데 그게 다 싹 사라졌거든요. 요즘에 너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디클렌저 통해서 항상 피부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 오늘 밖에 안 나갔으니까 디클렌저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피부는 항상 피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피지를 관리해주세요. 여기까지 배사장 오늘 물러가겠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